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곤입니다. 여러분, 요즘 춥기도 춥고 시국이 시국이라 다들 나가기도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따뜻하게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왓챠 인생작 애니메이션 7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최소 5회차 이상은 돌려본 작품만 엄선했는데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넷플릭스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작품은 강철의 연금술사입니다. 단언컨대 인생 최고의 애니라고 자신합니다. 장점은 완벽한 기승전결, 참신한 소재, 매력있는 캐릭터. 단점은 너무 완벽하고 깔끔한 결말이라서 후속작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과 리메이크작인 브라더후드 두 작품 모두 볼 수 있는데 두 작품 다 훌륭하지만 그래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리메이크작인 브라더후드를 먼저 보시길 권장드려요. 강철의 연금술사는 이름처럼 연금술에 관한 내용인데요. 스토리는 천재 연금술사 엘리 형제가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서 연금술의 최대 금기인 인체 연성을 범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된 에드워드 엘릭, 통칭 에드는 왼쪽 다리를, 동생 알폰스 엘릭은 모든 육체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에드는 동생 알을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마저 희생하며 알의 영혼을 근처의 가못에 정착시키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다행히도 빼앗긴 달과 다리는 친한 친구인 윌리의 할머니를 통해서 오토메일이라고 하는 기계 의수가 대신하게 되는데요. 절망밖에 없던 에드 형제에게 로이 머스탱이라고 하는 군인이 찾아오게 되고 어린 나이에도 인체 연성을 시도한 엘리 형제가 떡잎부터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알아보게 되죠. 로이 머스탱 대령은 국가연금술사가 되어 나라의 여러가지 지원을 받으며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연성진이 없어도 손바닥을 마주대어 연성이 가능한 애들은 가뿐하게 국가연금술사가 되고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이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왜 강철의 연금술사인지 아시겠죠? 팔과 다리가 오토메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애니메이션의 주된 내용은 엘리 형제가 잃어버린 육체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현자의 돌을 찾는 여행이 주된 내용인데요. 그 속에서 밝혀지는 현자의 돌의 비밀과 커다란 음모를 알게 되고 여러가지 에피소드로 재미와 감동까지 독자들에게 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재도 너무 좋았지만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훌륭했어요. 때로는 유쾌하고 감동적이고 근엄하기까지 해서 정말 모든 요소를 갖춘 스토리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에드워드 캐릭터 성격도 제가 이상향으로 삼고 싶을 만큼 정말 매력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주인공 형제 외에도 조형 캐릭터들의 매력이 엄청납니다. 특히 로이 머스탱이라는 군인은 불꽃의 연금술사로 남녀노소 누가 봐도 반할 만한 멋진 캐릭터죠. 어쨌든 스포 방지를 위해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철을 20회차 정도 봤는데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와, 단점이라면 깔 게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갓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다 보니 다시 봐야겠네요. 두 번째는 코드기어스 반역의 룰루슈입니다. 위에 강철의 연금술사와 똑같은데요. 완벽한 기승전결, 참신한 소재, 똑똑하고 매력있는 캐릭터까지 거기에 메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화려한 메카 전투씬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는 근대의 정치와 현대의 사회, 미래의 과학력이 적당히 섞인 그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을 지배한 초강대국인 신성 브리타니아 제국은 이 만화에서 가장 큰 무대 중심인 일본까지 장악해 식민지로 삼아버리는데요. 브리타니아의 지배를 받은 일본은 일본이라는 국가 이름을 박탈당하고 에리어 11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11이라고 불리며 폭정과 차별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배경 속에서 브리타니아의 황자인 룰루슈 람페르즈, 통치 룰루슈는 어머니가 암살당하고 동생까지 불구가 된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황제인 아버지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지만 결과는 일본으로 동생 나나레와 함께 쫓겨나게 돼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 만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주인공 룰루슈가 겁나 섹시하게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룰루슈하고 스차크를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룰루슈는 전략, 눈깔, 신의, 스차크는 전술, 정의, 자살. 두 인물은 전략과 전술의 능력치가 몰빵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 두 인물이 힘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최강이겠죠?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보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평범한 학생처럼 커온 룰루슈는 우연히 시투라고 하는 의문의 소녀를 만나 기아스라는 초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상대방이 눈을 보고 명령을 내리면 무슨 명령이든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그 명령을 이해하고도 기억도 못하죠.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고니TV 구독과 좋아요 누르라고 하면 눌러야 되는 아주 이 능력을 이용해 브리타니아를 박살내겠다고 각오를 다진 룰루슈는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후 본인을 제로라 칭하며 11, 일본인과 함께 레지스탕스로 브리타니아를 반격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작품이에요. 사실 이 애니는 제가 진짜 1화 때부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대학교 시절에 정말 매 화를 기다려서 챙겨볼 만큼 미친 작품이라 생각하고요. 그만큼 지금 다시 봐도 기승전결 좋고 소재 좋고 작화 좋고 또 남자가 좋아할 만한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머리 쓰는 거, 전장, 메카, 초능력 이런 키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릴게요. 작년에 그
극장판도 나왔는데 2기까지 끝까지 보시고 극장판에 보시면 또 새로운 재미가 있으니까 극장판까지 꼭 보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작품은 진격의 거인입니다. 진격거를 말하는 사자성어 뭘까요? 말해 뭐해. 사실 이 애니는 너무 유명하죠. 이 작품은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만 작품성만 본다면 전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다 라고 자신하는데요. 이 작품은 절대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최소 5회차 이상을 보시길 권장드려요. 왜냐면 마치 명작 소설을 읽는 것처럼 다시 보게 되면 안 보였던 부분까지 보이게 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면 볼수록 숨겨져 있는 매력까지 선사하는 작품이라 확신합니다. 일단 작화 좋고 소재 좋고 스토리, BGM도 너무나 좋아요. 애니로 입문을 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번역판까지 제가 찾아볼 정도로 정말 갓띵작이라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아직 만화책으로도 완결은 나지 않았지만 거의 막바지를 가고 있고요. 현재 애니는 막바지인 파이널 시즌까지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토리는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정체불명의 식인종 거위들로 인해서 인류는 태반이 잡아먹히며 전멸 위기에 처하는데요.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높이 50m의 거대한 삼중의 벽, 월 마리아, 월 로제, 월 신화를 만들어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는 약 100여 년을 걸친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게 되죠. 벽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에렌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거인을 두려워해 벽 안에서 가축까지 살아가는 세계에 커다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자유를 외치는 자유충으로 거듭나게 되죠. 어쨌든 유년기 시절부터 자유를 외치던 에렌은 월 마리아 밖으로 방벽 외부 조사를 나가는 조사병단을 선망하며 그 꿈을 키워나가는데요. 평소 때처럼 속구 친구인 미카사, 아름이 셋이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도중 돌연 초대형 거인이 나타나 발기질 한 번으로 벽에 커다란 구멍이 내어버립니다. 당일 그 구멍으로 밖에 있던 거인들이 벽 안으로 들어와 민간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초대형 거인의 발기질로 날아간 벽 파편에 에렌의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잔해에 에렌의 어머니가 깔리게 되어 도망가지도 못하고 에렌이 보는 앞에서 거인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런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 에렌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죠. 이게 완전 극 초반부의 내용이고 에렌은 본인이 선망했던 조사 병단까지 되면서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벽 밖에 있는 거인은 어디서 온 건지, 거인의 정체는 뭔지, 벽의 정체는 뭔지 등등 모든 떡밥을 회수해가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맨 처음에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보다 보면은 라고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전개가 막힘없이 필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진행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분도 훌륭하지만 전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바로 사운드인데요. 거인을 뵐 때 효과음이나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경음악은 정말 극적인 분위기를 한껏 자아냅니다. 그 밖에 매력있는 캐릭터들과 미리 죄송합니다. 개쩔어주는 액션씬 등등 이 만화가 뜰 수밖에 없는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반전, 액션, 작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왓챠로 넘어가죠. 네 번째 작품은 귀멸의 칼날입니다. 귀멸의 칼날은 제가 최근 봤던 애니 중에 가장 재밌게 본 애니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소년 점프에서 연재됐던 작품 중에 베스트 작품으로 꼽힙니다. 일단 작화와 BGM의 개성 차별성이 독보적입니다. 작화는 히노카미 카구라 장면만 보셔도 되는데요. 약속난다. 히노카미 카구라! 이 장면은 정말 전설이라 쓰고 레전드라고 읽고 싶네요. 꼭 보세요. 아쉽게도 애니로는 완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화책으로는 완결이 되었으니까 왓챠에서 애니를 볼 수 있는 때까지 보시고 뒤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만화책으로 보시길 추천드려요. 스토리는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수출파는 주인공 카마로 탄지로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씨 착한 소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혈기 귀신에게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동생 네즈코마저도 혈기로 변해버린 끔찍한 상황. 그 상황에서 혈기를 잡는 집단 통칭 귀살대의 대장 중 한 명인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나타나 여동생 네즈코를 죽일 뻔하는데요. 하지만 탄지로의 간곡한 부탁과 탄지로를 지키는 네즈코의 행동을 보고 주인공 남매를 놓아주게 되죠. 주인공 탄지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여동생을 인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가족을 죽인 혈기들을 해치우기 위해 귀살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지로의 모험이 시작되고 제니츠, 이노스케 등 개성 있는 친구들을 만나 혈기를 해치우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는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소년 점프의 감성을 가진 만화인데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같은 느낌으로 주인공
주인공과 그 주변 캐릭터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만화가 잘 된 이유는 개인적으로 호흡이라는 독특한 설정의 기술과 매화, 극장판 못지않는 작화, 거기에 배경음악까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소년 만화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만화를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까지 나오니까요. 완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만화책까지 봐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은 1000원 돌파 그랜라간입니다. 이 작품은 남자를 위한 남자의 의한 애니인데요. 가슴을 불태우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랜라간을 시청하세요. 메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개그 코드, 저세상급 스케일 같은 키워드를 좋아하신다면 너무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랜라간은 초반부인 홍련편과 중후반부인 나암편이 있는데 둘 다 극장판이라서 스토리가 많이 간추려지긴 했지만 오히려 입문자분들은 핵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빨리 이해하시는데 좋을 겁니다. 그랜라간도 제가 한 최소 10회차 정도는 본 것 같은데요. 일단 작화가 좋고 주인공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불태우고 열정 가득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도 뭔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다짐을 할 때 다시 한 번씩 봅니다. 예전에 슬램덩크처럼 남자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애니를 찾으신다면 전 자신있게 최고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랜라간이라는 이름은 지금 보시는 메카닉을 말하는데요. 몸쪽에 있는 그랜과 머리 쪽에 있는 라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스토리는 아득히 머나먼 미래, 사람들은 땅속에 구멍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매번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지진과 낙반에 불안해하며 수백 년 동안이나 숨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공 시몬과 카미나, 땅굴 파기 전문가인 시몬은 말수가 적고 우직한 성격의 스타일이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친형처럼 따르는 카미나뿐. 반대로 카미나는 불같고 자애로운 성격으로 답답한 지하 마을에 탈출해 마을 위에 있는 넓은 지상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시몬은 우연히 땅굴을 파던 도중 신비한 빛을 내는 작은 드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지진과 함께 마을의 천정이 붕괴가 되면서 거대한 로봇이 떨어지게 됩니다. 로봇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존속의 위기를 맞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무모하게 맨몸으로 로봇을 상대하는 카미나. 하지만 이때 의문의 소녀가 내려와 소총으로 로봇에게 대항하는데 그녀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남자가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갖춘 아니 어쨌든 매력적인 캐릭터 요코의 등장. 하지만 요코의 소총으로도 거대한 로봇에게 대항하기엔 어림도 없었고 그 위기 속에서 시몬은 전에 우연히 발견한 간맨 얼굴 로봇에 자신이 발견한 드릴을 꽂아보는데 그렇게 얼굴 로봇을 이용해서 큰 로봇에 대항하고 지상으로 탈출하게 되죠. 이게 1편의 내용이고요. 이후에는 지상으로 나가 새로운 동료도 만나게 되고 의문의 로봇들과 전투도 벌이고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합체를 통해 우주를 넘어 초우주까지 스케일이 커집니다. 제가 봤던 메카 애니 중에는 가장 큰 거대 로봇 대전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까지 보신다면 왜 이 만화의 제목이 1000원 돌파 그랜라간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매화 극장판처럼 퀄리티 높은 작화와 시원한 전개, 주인공의 각성 등 여러가지 남자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대사와 요소로 정말 시원시원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6번째 작품은 기생수예요. 야, 이것도 진짜 명불허전. 저에게는 타짜 1 같은 느낌? 다시 봐도 재밌고 느끼는 게 많은 애니인데 왓챠에서 결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참 애니메이션이 떴다 하면 영화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원작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작품이기도 해요. 혹시 몰라 말씀드리지만 위에 말한 작품 중에도 몇몇 작품은 영화화가 되었거든요. 근데 절대 보지 마세요. 제발 보지 마세요. 눈 버립니다. 안 돼! 이 작품을 처음 접한 건 일하다가 친한 형이 소개시켜줘서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하루 만에 결말까지 봤던 작품이에요.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띵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작품의 기승전결도 훌륭하고 참 여러가지 느끼는 게 많은 애니인데요.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성인분들이 보신다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 확신합니다. 줄거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다수의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생명체는 주둥이는 드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지렁이처럼 생긴 괴 생명체인데요. 이 생명체의 목표는 하나, 인간의 콧구멍이나 귀 속에 들어가 머리에 침입해 뇌를 빼앗고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죠. 머리를 차지하게 되면 머리는 괴기한 모습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뛰어난 의태 능력과 학습 능력으로 인간 사이를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이 기생수의 목적은 인간을 죽이는 데 있으니까요. 주인공 이즈미 신이치는 소심하고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자는 도중에 한 기생생물에게 우연히 습격을 당하게 되지만 기지를 발휘해 이어폰 줄로 자신의 팔을 묶어 기생수가 올라오는 걸 막게 되고 근데 이걸 보면 유선 이어폰이 다시 좋을 수도. 어쨌든 이런 괴기한 현상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신이치는 그대로 잠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자신의 오른팔이 괴기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즉 전날 밤 패러사이트는 신이치의 오른팔에 기생하여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신이치는 자칭 미기 오른쪽이와 함께 기묘한 공색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눈치채셨죠? 이 기생수는 주인공한테만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불시착해서 인간의 뇌를 잡아먹고 기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의문이 드는 건 분명 우주에서 떨어졌으면 전 세계에 불시착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일본에서만 떨어진 걸로 나오는 건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요. 뭐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띵작이라 자신합니다. 다만 잔인한 장면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인한 장면을 못 보시는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세요. 7번째는 약속의 네버랜드입니다. 와, 이 애니메이션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충격 그 자체.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림체는 보시면 되게 좀 따뜻한 느낌이라 뭔가 되게 훈훈하고 바이올렛 에버가든처럼 뭔가 좀 감성적인 애니메이션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1화 때부터 반전과 끔찍한 장면이 다소 포함이 됩니다. 너무 빠른 전개에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약속의 네버랜드는 마차에서 1기만 볼 수 있는데요. 결말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1기만 보셔도 이 작품은 정말 훌륭하고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뒤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만화책으로 결말이 나와 있으니까 만화책을 보시길 권장드려요. 스토리는 그레이스필드 하우스라는 작은 고아원에서 시작하는데 이 고아원의 특이한 점은 매일매일 고난이도의 테스트를 봅니다. 3명의 주인공 엠마, 노먼, 레이 이 3명은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똑똑한 아이들이었고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작은 고아원에서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살피는 어머니 마마. 어느 날 콘이라는 아이가 고아원에서 떠나는 날이 되었는데요. 모두와의 작별 인사를 마치고 떠나는 콘이는 깜빡 잊고 아끼던 인형을 고아원에 두고 가게 됩니다. 마음씨 착한 엠마는 인형을 들고 노먼과 함께 콘이가 떠난 의문의 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트럭 진칸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방금 전 떠난 코니의 시체. 무언가의 대화 소리를 들은 엠마와 노먼은 급하게 트럭 아래로 몸을 숨기게 되는데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사람이 아닌 괴물이었으며 코니와 같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엠마와 노먼은 마마도 괴물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코니에게 전달해준 인형을 깜빡 잊고 현장에 놓고 온 채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눈치채셨겠지만 1기는 아이들이 힘을 합쳐서 고아원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만화책에서는 그 이후에 고아원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왜 아이들을 가두고 테스트를 보게 하는지, 교육을 왜 시키는지까지 나오지만 이건 우선 1기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보셨다면 나중에 만화책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2019년도 최고의 명작이라고 꼽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작화는 물론 속 시원한 스토리 전개, 매력 있는 캐릭터와 반전, BGM까지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쓰는 추리물과 반전, 독특한 소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생 애니메이션 7편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참고로 오늘 소개시켜드린 작품은 제 인생 애니기 때문에 저에겐 최소 5번 이상 봤던 명작이지만 취향 차이로 어떤 분은 좀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다만 확실한 건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명작이라고 자신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 소스는 우리 고난이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오늘 반응이 좋다면 넷플릭스 왓챠 인생작 드라마나 영화도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